아까 이제 그 김한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검찰은 뭐 했냐라는 거예요. 그 전에 13년 전에 검찰 수사도 했고 특검도 했는데 그때는 다 아니라고 그러더니 이게 결국 유죄가 되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문제가 있었구나. 지금은 그럼 괜찮은 건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철이의 정치쇼.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로 17년형이 확정이 됐고 오늘 오후에 재수감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을 해서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마 이제 호송차를 타고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뭐 원래 형은 그 확정은 지난주에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이제 병원 치료랑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해서 그 연기해 달라라고 했고 이제 그게 통상적으로 3일 이내에서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고 이제 오늘 재수감되는 상황입니다. 가기 싫겠다. 그럼요. 이게 형기 다 채운다고 하면 95세에 나오거든요. 아이고. 2036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야, 그 부담이 상당할 텐데. 네. 어쨌든요. 하나씩 좀 얘기해 보죠.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원래부터 좀 있었잖아요. 그죠? 네. 대선 때도 있었고. 그 사실 지금 이제 확정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13년 전에 당시 한나라당이죠. 박근혜 후보랑 치열한 경선을 할 때 큰 틀에서는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때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후보로 확정되면서 뭐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연설을 했던 장면 많이 요새 뉴스에도 인용하거든데 사실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게 과정이 검찰이 한번 수사를 했었고 그리고 특검을 갔었고 그리고 다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 과정인데 이게 그때마다 결론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뭐 이 특검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난 특검 당시에는 지금 이제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사도 그 특검에 소속돼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이제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었고 그리고 근데 최종적으로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다시 이제 고발이 됐고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결정적으로 달라졌던 거는 특검 때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측근 인사들이 모두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했는데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결정적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셨던 그 참모들이 다른 진술을 내놓으면서 이제 뒤집어졌고 그 이전에는 사실 이제 그래서 다 쓰면 누구 겁니까라는 이제 해시태그가 대유행을 했었었는데 그런 좀 어떤 시민적 힘 뭐 이런 것들이 그 사실을 새롭게 이제 드러낸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뭐 보석하고 재구속하고 구속집행정지하고 뭐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 재수감되기 직전까지는 가택에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한 16년 정도를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BBK 특검이 또 다시 논란이 되던데 윤 총장이 네. 당시 참여했으니까 조국 전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페북에 뭐 글을 쓰고 네, 했던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새 유행하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제일 유행하는 말이 선택적이라는 말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선택적으로 결론을 낸 게 아니냐. 그러면 그 선택적 결론에 대해서 검찰은 왜 반성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인데 뭐 그 부분은 사실 검찰이 아프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혹은 이게 어떤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결론이 다르게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이명박 이 사건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얼마 전에 판결이 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왜 수사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반성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맞습니다. 일종의 검찰의 흑역사인데 네. 이 흑역사에서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는 그렇죠. 점도 있으니 특수부의 핵심 멤버였으니까요. 충분히 성찰하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는데 지금 편가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돼. 네. 그죠? 내 편 갈려서 싸우면 이게 옳고 그름이라는 건 뒷전으로 항상 밀려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들의 뒤끝이 안 좋잖아요. 초대 대통령은 하야했고, 그렇죠.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한테 사실은 피살됐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 갔고,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검찰 때문에 비극적 선택을 해야 했고,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 갔고. 네. 다 뒤끝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불행하잖아요. 왜 이걸 하려고 그럴까 굳이?
근데도 뭐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반복되는 패턴인 것 자체가 좀 국가적인 불행인 것 같아요. 끊어야 이게 돼. 끊어야 돼. 같은 심지어는 같은 뭐 정당 소속의 대통령이 다음에 차기에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전 대통령이 한 거는 뭐 이런 꼭 신변 문제뿐이 아니라 정책도 다 무조건 뒤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 단임제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고 근데 엄청나게 권력은 집중돼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은 이번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과거 정부에 대한 약간 승자독식적인 원칙이 지금 이렇게 약자가 된 전직 대통령한테 투영되는 것도 물론 있고 근데 아무튼 저는 지지업을 떠나서 정말 너무 국가적으로 불행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대통령들이 지금 다 이렇게 계시니 이런 나라도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전직 대통령 예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모두가 징역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사실 이제 박탈이 된 상황이죠. 왜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뒤끝이 불행하냐? 이 불행의 역사 어떻게 마감할 거냐?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 두 분도 좀 왜 이런 불행의 역사 반복된다고 보세요? 저 지금 째려보신 거예요? 질문한다고 막 째려보는데. 아니 뭐 개개인 잘못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라는 말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럴 수 있죠. 네. 이 지금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의 이제 이유는 배경은 이런 건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중 비리라는 게 사실 다스를 제외하면은 뭐 국정원의 이제 그 활동비 상납 같은 거 이게 이제 관행처럼 하던 거를 유죄로 해서 됐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치 보복 수사였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특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드러난 혐의들을 이제 확정된 혐의들을 보면은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하면서 사실 이 막대한 차명 재산을 숨겨왔고 또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그 이제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질문에 계속 거짓말로 일관해 왔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정치보복 프레임에 완전히 연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특히 놀란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제 이제 이 소식에 대해서 그 놀란 부분이 그거예요. 뭐 공직이나 심지어 은행장 같은 자리에 대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 이거는 뭐 그 전에 대통령들을 봐도 좀 유례를 찾기 힘든 대통령이 그런, 돼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올 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는 그런 그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제가 보기엔 주장은 하지만 완전히 강하게 주장을 못하는 그런 보수정의 속내도 아마 이런 거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그 김한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검찰은 뭐 했냐라는 거예요. 그 전에 13년 전에 검찰 수사도 했고 특검도 했는데 그때는 다 아니라고 그러더니 이게 결국 유죄가 되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사회에 문제가 있었구나. 지금은 그럼 괜찮은 건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을 잘 지적해 주셨네요. 저도 사실은 정치 보복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비리가 분명해졌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민이 촛불 들고 나와서 탄핵됐으니 그걸 정치 보복이라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최소한 두 분의 경우는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두 대통령 때 검찰이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 비판하는 것도 저는 지극히 온당하고 검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데 사실 검찰이 과거사 정리라 그래야 될까? 그건 안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초반에 뭐 적폐 수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그것대로 보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말로가 좋지 않다는 거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된다. 권력이 많으면 권력을 줄이는 게 맞고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약간 저는 뭐 결과적으로 보면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사법 처리가 된 측면이지만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각각의 대통령들이 다 약간 전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13년 전에 이미 이 큰 틀의 얼개가 나왔던 사건을 갖고 지금 확정이 된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임기 내내 좀 어떤 불통 관련된 그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엔 그게 비선 실세로 이어졌는데 지금 정부와 관련해서 보면
뭐 펀드라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민정비서관들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한국적 대통령제 특성상 정권이 바뀌면 또 전혀 다른 사건에 이제 드러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이것이 권력의 말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인가의 측면에서 좀 단임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돌아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불행해지는 거는 결과값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제가 워낙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정도로 힘이 있으니 그건 이제 제도적인 권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관행적으로 용인됐던 권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으로 놓고 보면 대통령은 당원이잖아요. 옛날에 수석 당원이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근데 거의 뭐 대통령이 뭐라 하면 그 당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관행으로 주어지는 권력인데 공식 비공식적인 권력의 총량을 줄이는 건 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국회가 좀 견제를 상권 분립이니까 견제를 해야 되고 사법부도 견제를 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게 국민들이 견제하는 게 필요한데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제도를 바꿔야 될 게 있으면 제도도 바꿔야 되고 그런 거겠죠. 그죠? 종합적으로 고민할 때가 이미 늦어 있는데 기원도 얘기를 꺼내면 뭐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 싸움만 하다 끝나버리니까 정치가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뭐 임기 1년밖에 이제 안 남아갖고 개헌 얘기는 사실 이제 늦어버렸죠.